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장 대표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바이오 섹터에 큰 훈풍이 불었었죠. 굉장히 큰 훈풍이 불었었는데, 제가 여기에도 차트를 좀 켜놨지만, 어떤 종목이 여러분들 상한가를 갔습니까? D&D 파마텍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얘가 뭐 하는 기업이에요?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만들고, 그리고 간 섬유화 개선약품인 메시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이 메시 치료제 쪽에서 DD01이라는 파이프라인이 이제 임상 이상에 대한 48주차 데이터를 공개를 하면서 얘가 이제 상한가를 직행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지만 여러 가지 학회가 있다고 했어요. 바이오 섹터에서도 굉장히 많은 학회들이 있는데 요번에 5월 27일부터 유럽 간학회가 열린다고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메시 치료제인 DD01에 대한 48주차 데이터가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렸었는데 이 데이터가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잘 나왔기 때문에 상한가를 갔겠죠. 그리고 이 상한가를 간 걸로 인해서 오늘 바이오 섹터에 굉장히 큰 매수 바람을 불러일으켰었고 그 중에서도 특정 종목들에는 더 센 바람이 불어일으켰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여러분들한테 오늘 좀 같이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바이오 섹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정보들이 궁금하거나 아니면 바이오 섹터 자체에 대한 향후 방향성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저희 채널 구독 버튼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 눌러두시고 시청하시면 굉장히 도움 많이 받으실 거라고 저는 진짜 자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D&D 파마텍의 데이터가 대체 어떻게 나왔길래 이렇게 상한가를 갈 수 있었을까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지금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공시를 냈습니다. 치료제 DD01의 미국 임상 제2상에 대한 탑라인 데이터를 수령했기 때문에 공시를 실제로 내줬어요. 자, 그래서 밑에 데이터를 보니까 이 결과값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임상 단계에서 자, 이거 체크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간 섬유화 치료제이기 때문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섬유화가 얼마나 개선이 됐느냐. 그 다음에 간 데이터, 간에 있는 지방간염에 대한 해소가 얼마나 됐느냐, 그리고 이 두 개가 얼마나 같이 잘 해소가 됐느냐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 통계적 유의성을 달성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자,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간염이 소실된 환자 비율과 간 섬유화가 개선된 환자 비율, 그리고 지방간염과 간 섬유화 개선을 동시에 달성 환자 비율, 이 세 가지의 지표를 보게 되면은 모두 다 통계적 유의성을 달성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존의 임상에 들어가 있는 후보 물질 대비해서도 꽤나 좋은 데이터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각광받고 오늘 상한가로 바로 그냥 직행을 해버렸죠. 이런 현상이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른 위약군들이랑 좀 대비를 해서 봤을 때 얼마나 잘 나왔는지가 중요하겠죠. 지금 메시 시장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약물은 이 레즈디프라, 마드리갈의 레즈디프라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세마글루타이드, 위고비가 메시 적응증을 받긴 했지만 매출로서는 레즈디프라가 제일 많은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얘랑 이제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D01은 지금 임상 이상이고요. 48주 차를 진행을 했을 때 메시 지방 간염 소실률이 62.5%, 그리고 섬유화 개선이 50%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기존에 상용화되어 있는 약물 대비해서도 훨씬 더 뛰어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 지금 다른 약물 대비했을 때 이 서브두타이드라는 약물이 차세대 메시 치료제라고 각광받고 있는 상태에서 섬유화 개선율이 훨씬 더 14%나 개선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의미 있는 그런 데이터라고 볼 수 있죠. 지금 메시 소실률이랑 섬유화 개선율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섬유화 개선율입니다. 왜냐면은 지방간은 즉 기존에 있는 뭐 이제 마운자로나 위고비 같은 것들로도 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간이 딱딱해진 이 섬유화라는 게요. 우리가 간이 원래 물렁물렁합니다. 물렁물렁한 단계에서 계속해서 간이 경질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딱해지는 거예요. 간이 딱딱해지면 암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딱딱해진 암을 다시 말랑하게끔 되돌릴 수 있는 게 섬유화 개선이거든요. 이 섬유화 개선율을 얼마나 높은
확률로 개선시켰냐를 보면은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 중에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있었던 메시 치료제가 글로벌 임상 단계에서 팔려나간 그 규모를 보게 되면요. 지금 보통 이 DD01에 대한 데이터 값으로 시장에서 기술 이전 이 시장을 나갔을 때는 최소 4조에서 최대는 9조까지 받을 수 있는 데이터로 지금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D&D 파마텍이 상한가를 직행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오늘 상한가를 직행해서 D&D 파마텍의 시가총액이 4.3조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미니멈 4조에서 맥시멈 9조까지 보고 있다고. 근데 D&D 파마텍은요, 이미 메세라 쪽으로 경구비만약을 기술 이전을 했었고 그게 화이자로 인수되면서 그 플랫폼의 가치가 최소 2에서 3조까지 인정을 받고 있었던 기업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데이터가 공개가 되고 나서 상한가를 가도 4.3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플러스 보수적으로 여기에서 6조를 받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6조를 플러스하면은 그래도 9조까지는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라고 그냥 단순 계산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D&D 파마텍 단순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서 솔직히 2배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업사이드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숫자만 보고 계산했을 때인 거고요. 시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할지는 저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시장 분위기를 봐야 돼요. 근데 내일도 여전히 D&D 파마텍의 시세는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 저는 솔직히 내일은요. 이 역사적인 신고가 있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뚫어주고 시작을 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D&D 파마텍의 이 기술 이전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이 시세에 붙어주려면은 시가총액이 못해도 한 6조까지는 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지금 이 시장 가격보다 60% 정도의 업사이드 정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D&D 파마텍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종목들이 약간은 좀 시장에서 수혜를 받는 게 있거든요. 보시면은 제가 이제 여기 적어왔죠. 말도 안 되는 저평가 종목에 제가 예전부터 넣어둔 종목 중에 하나가 D&D 파마텍이고요. 그 외의 종목들도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있는 종목 중에 에이프릴 바이오가 오늘 또 얼마나 갔죠, 여러분들? 이제 신고가 부근까지 또 가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ABL 바이오는 개인적인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좀 못 가고 있지만 여전히 좋은 종목이고 오름 테라퓨틱 그리고 리브스메드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는데 얘는 이제 신제품 출시로 인한 세론이 나온 거예요. 지금 주기 너무 좋은 가격이죠.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리고 갈게요. 지금 리브스메드 되게 보기 좋은 가격입니다. 여튼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D&D 파마텍이 상한가를 가니까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여기 있어요. 여기 네이처셀, 에이프릴 바이오, 한올 바이오 파마 이렇게 세 종목이 굉장히 또 오늘 이슈가 없었지만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 중에 하나들인데 얘들이 왜 상승했을까요, 여러분들?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데이터가 최근에 잘 나왔기 때문이에요. 보시면 지금 세 종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에보뮴으로 기술 이전한 이 EVO301에 대한 이 물질에 대한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에보뮴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물질에 대한 적응증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간암 타겟팅으로 한 이 물질을 이제는 폐암까지 넓히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질 데이터가 좋기 때문에 우리 더 좋은 암 치료제까지 한번 확장시켜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도 얘가 개발하고 있는 조인트 스템이란 게 지금 미국 FDA에 품목 허가 기대감이 붙었습니다. 지금 얘가 또 높은 이슈를 받고 있는 건 뭐냐면요. 자, 보세요. 조인트 스템이 지금 한국에서 임상 3상 데이터를 발표를 하고 FDA에서 뭐라 했냐면 미국 현지 임상 없이 한국 임상 3상 데이터만으로도 정식 품목 허가 신청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FDA에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호주 같은 이 외국 쪽에서 추가적인 환자 임상 데이터를 모집하지 않고 한국에서만 한 데이터로 미국 FDA 쪽으로 우리 품목 허가하게 해주세요라고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FDA에서 얘기를 해준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인트 스템이라는 이 물질이 자가율의 줄기세포 치료제라는 건데 자 보세요. 환자 본인의 줄기세포를 채취해서 배양하고 다시 투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임상은요. 우리나라 환자한테도 이 약물이 맞을까? 미국 환자한테도 이 약물이 맞을까? 호주 환자한테도 이 약물이 맞을까? 라는 그 공통적인 분모를 보기 위한 거거든요. 교집합을 보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 조인트 스템은요. 그 환자 개개인의 줄기세포를 떼다가
다시 투여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 나라의 임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게 환자 몸에서 작동을 하고 데이터가 좋냐 그것만 보면은 굳이 뭐 미국 사람들한테 투여할 필요 없고 뭐 호주 사람들한테 투여할 필요 없고 뭐 저기 독일 사람들한테 투여할 필요 없고 그거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닌 시스템이기 때문에 FDA에서도 이 부분을 좋게 봤기 때문에 이제 그냥 한국 데이터만으로도 그냥 허가 신청하세요 라고 돼 있기 때문에 최근에 네이처셀이 엄청나게 날아간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오늘 썼죠. 이 바이오 종목들이 최근에 안 좋은데 특이하게 신고가를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한올바이오 파마에 그 이뮤노반트로 기술 이전한 이 IMVT 140이라는 이 난치성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이 후보 물질에 대한 데이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냥 이거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 어쨌든 요 데이터가 다른 약물 대비해서 오히려 좋게 나왔기 때문에 추가 임상 확률에서 높은 임상 성공률을 부여할 수 있고 시장에서 이 난치성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약물이 팔렸을 때에 매출까지 이제 밸류에이션까지 끌어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올바이오파마도 데이터가 잘 나온 기업이니까 또 이렇게 좀 잘 갈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D&D 파마텍의 DD01에 대한 데이터 긍정 발표로 인해서 기존의 데이터가 잘 나왔었던 기업들 위주로 잘 쐈던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장 대표님 탑픽인 알지노믹스도 RZ001 그거 데이터 잘 나오지 않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RZ001은 시장에서 기대하는 수치가 객관적 반응률 ORR이 40% 이상 나오는 거였는데 38.5%가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게 나온 거긴 한데 기대치에는 못 미쳤기 때문에 오늘 못 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분위기는요. 일단 바이오텍들의 굉장히 또 우호적인 분위기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분위기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텍들이 질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질적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질적으로 성장하면 글로벌 빅파마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실제로 중국 바이오텍이 빅파마들의 선택을 많이 받은 이유는 질적으로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그런 이슈들도 굉장히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외에 거시적인 것들이 있죠. 뭐 이제 원유 가격이라든지 미국 국채금리라든지 아니면 금리 인하 확률에 대한 이 데이터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단기간으로 올랐었던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는 한 번 더 이제 하단 부근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유가도 91불까지 내려왔고 10년물 국채금리도 지금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거래일 동안 계속 국채금리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어쨌든 간에 전쟁이 끝나게 되면 이 물가가 잡힐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시장 심리가 반영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 페드워치에 있는 금리 인하 확률표도 계속해서 변동성이 일어나고 있는데 최근에 2026년도 연말까지 올라왔었던 인상 심리가 다시 한 번 더 내려가고 있는 국면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종합해서 보면 지금 바이오 시장에서 섹터에 다시 한 번 더 분위기가 돌아와주고 있다. 물론 지금 시장에서 어떤 느낌이냐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굉장히 많이 가고 있어요. 보시면은 오늘 하이닉스, 특히나 하이닉스를 보게 되면 오늘도 신고가를 뚫고 오늘 장중고가가 12.8%까지 올라갔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그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 반도체 진짜 지금이라도 가야 되나? 라고 생각하신 분들 계실 건데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반도체는요. 제가 오늘 장중에도 얘기를 했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 정보룸에서도 여러 번 강조를 드렸었지만 자, 잘 보세요. 뭐라고 말씀드렸냐? 제가 한 3월 중순인가 그때부터 말씀을 드렸을 텐데 포트폴리오예요. 여러분들 바이오 몰빵만 하시면 안 됩니다. 비바이오 쪽인 반도체나 전력 설비, 원전, 뭐 조선 뭐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도 일부 비중을 담아 두셔야 돼요. 다만 바이오 비중이 얘네들보다 조금 더 높을 뿐이지 여러분들이 여기에 몰빵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도 포트폴리오를요. 로봇 쪽으로도 나눠놨고 그리고 어디에요? 반도체 쪽으로도 몇 개 나눠놨고 그래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반도체 바이오를 몰빵하라는 얘기를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는요. 항상
레버리지도 잘 조절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내 포트폴리오를 컨트롤할까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어려우면은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하는 이야기들 그런 것들 다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제가 그 지금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그거 누르고 그냥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가 쉽게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좀 많이 아쉬운 장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도 D&D 파마텍도 그렇고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신고가 나오는 종목도 있고 개별 종목에서 좋은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이런 종목들처럼 쭉쭉 쏴주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뭐 알지노믹스뿐만 아니라 다른 뭐 올릭스, 뭐 ST팜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장기로 보기에 굉장히 또 좋은 종목이니까 계속해서 한번 트래킹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알지노믹스 같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눌렸잖아요. 많이 눌려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들여다보기 좋은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여러분들 영상 보셨으면은 저희 채널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 굉장히 또 빠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그래서 영상 보시면은 여기 구독 버튼이 있을 거예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으면은 주변 투자자분들한테 공유도 한 번씩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댓글도 많이 써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할고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